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영표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34강, 조금 더 좀 이제 다이나믹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좀 그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요. 모든 걸 좀 비디오로 하나 생생히 보면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들고 온 케이스는 잘 됐는데 이제 뭐 좀 실패한 한 10년 정도 후에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10번 때 여기를 주소로 내원을 했던 케이스로서 뭐 이제 18번이 발치도 되고요. 임플란트를 3개를 이제 심었는데 그 전에 이 지금 14번 쪽이 이렇게 디펙트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를 그때 한참 제가 했던 이제 CT맵을 이용한 GBR 테크닉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좀 시비한 케이스로서 이제 버클링구얼 쪽이 아예 그냥 뼈가 없는 이런 큰 케이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뭐 그때 뭐 과감하게 제가 했던 거는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고 이때 이제 익스터널 타입이었어요. 익스터널 타입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디펙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디스탈 쪽만 이제 본이 존재하고 이 버칼 쪽도 좀 본이 아주 얇게 있고요. 링구알 쪽은 아예 뼈가 존재하지 않고 이쪽에 미지알 쪽은 아예 비어져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뼈가 잘 안 될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CT맵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보시면 이 링구알 쪽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탈만 뼈가 이렇게 이제 오리지널 뼈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3개를 식립하고, 물론 뭐 이쪽에 이제 이제 뼈도 아주 얇게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에도 non-submerged GBR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이서를 1.5mm짜리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CT맵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제가 큰 거를 쓰지 마라. 처음에 이제 그 작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덮고 나머지는 그냥 콜라겐 멤브론만 덮으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링거라고 버칼 쪽을 양쪽을 같이 덮기로. 그러니까 2개를 쓰기로 했고, 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거, A 타입, 을 이제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가지고, 링구알 쪽에다 집어넣고요. 링구알 쪽에다가 그쪽에 이제 본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링구알 쪽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찾아보니까 제가 썼던 게 그때 이제 치아를 바로 발치를 하자마자 이거를 그냥 빻았어요. 이거를 꽝꽝꽝꽝 부셔가지고 뭐 이것도 본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빻아가지고 안에 있는 그 이제 펄프는 좀 제거하고 제거를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제거하고 좀 잘게 빤 다음에 자가본하고 좀 같이 섞어서 그때 그 본을 썼네요. 제가 기록에 남겨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10년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버칼 쪽에도 이렇게 충분히 올리고 이때 CTM을 다시 이건 B타입이네요. 그 크리스탈까지 덮을 수 있는 B타입인데 그렇게 뭐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A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몰딩을 하고서는 연결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non-submerged GBR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2010년 3월 세계 임플란트 식립하고 GBR을 했는데 잘 있어 보이지만은 이 non-submerged GBR 쪽은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게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그쪽이 그렇게 잘 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간단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뼈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열어봤습니다. 제가 열어봤더니
소프티슈가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우리 유저 포럼에 단톡방에 나왔지만, 물어봤지만, 그 멤브레인을 소프티슈를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뼈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익스플로러로 찔러보는데요. 저는 이제 뼈가 잘 됐는지를 주로 보고, 이것도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증거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 링구알 쪽도 아예 뼈가 없었는데, 뼈가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될 수 있고, 이 버칼 쪽을, 제가 이제, 소프티슈를 다 제거하고 봤더니, 여전히 뭐 이제 없던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게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시티맵은 all one nothing, 뭐, 어떨 때는 아주 잘 때는 또 잘 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보철이 끝나고 2010년도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했는데 환자가 잘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요. 2019년 7월에 이게 디노데이션 돼 있고, 리세션이 좀 돼 있어서, 엑셀 봤더니, 뭐, 이제 중앙에, 이제 16번은 이제 보너스가 좀 되어져 있고, 뭐, 17번도 그렇고, 이제 15번도 역시 조금씩 본이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크리스탈 부분이 좀 녹아 있고요. 이제 16번은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고, 17번도 조금,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좀 좋아 보입니다만은, 살릴지 안 살릴지는 모르고, 이제 한번 열어보기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플랩을 열고 봤을 때, 일단, 14번은 한 요 정도가 보너스가 지금 10년 후에 되어져 있었고요. 근데 주변 본이 이게 원래 없던 본이잖아요. 없던 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프탄 본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구나. 물론 이 정도 좀 녹았으면은, 뭐 이제, 그것도 유지가 안 된 겁니다만은, 뭐 이제 원래 처음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자가본으로 다 이게 대치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이거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 FR 키트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었고요. 17번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해서 일단 들어가서 이제 플랩을 열고 이제 봤는데 이제 14번에 우리가 그 리무빙 스크루를 보통 이제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경우에는 그냥 80N으로 맥시멈 이제 잠그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0N으로 좀 완전히 잠그고요. 안 그러면 이제 스크루가 풀려요. 이제 세게 토크를 가하면은 스크루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0N 지금 잠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무버는 임플란트 크리스탈 다이아미터에 맞거나 조금 작은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해서 뭐 긴 거 짧은 거 있으니까 뭐 이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제 힘을 이제 가합니다. 이제 힘을 가하는데, 자, 단단한 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 뺄 때는, 좀 이게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천천히 가합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200N 정도에서 그 이상은 가하지 마라. 여기 지금, 까맣게 나타나는 요 선이 지금 200N이거든요. 200N까지 천천히 힘을 주면서 하라는 거고요. 요것도 팁이 있어요. 팁이 지금 거의 지금 본이 다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만 조금 녹아있고, 이 경우는 서두르지 말고 한번 힘을 가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 괜히 또 딴 거 하는 거죠. 지금 17번도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이게 놔두면 시간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 딱딱했던 본이 이게 좀 약간 뭔가 물러집니다. 신기하죠?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에 다 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좀 기다렸다가 또 하고 한다. 하는 거고, 이번에 17번도 제가, 그냥 어차피 뺄 김에 다 빼버리자. 그래서 이제, 역시 FR 키트가 있으니까,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새술도
이제 세푸대에 담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년 지났으니까 제거하고 새 거를 심읍시다 이렇게 선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은 17번 제거했죠? 자, 그러면 14번 제가 역시 또 200rpm 200N 가면서 또 이제 기다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7번 아직 안 뺐네요. 14번이 걸려가지고 저거를 이제 14번을 먼저 제거하고 17번은 뭐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17번은 그렇게 뭐 썩 좋았던 아주 단단하게 되어져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17번이 제거가 이제 됐고요. 자, 이 사이에 14번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똑같이 200N을 가해봅니다. 자, 이거 스크루를 제거하는, 어차피 제거한 김에 스크루 바꾸자. 200N 좀 가했으니까 새로운 스크루를 다시 써가지고 다시 또 80N 잠그고 한번 다시 시도를 한 거예요. 자, 똑같이 80N 가하고, 자, 이제 다시 천천히 한번 200N 가봤어요. 지금 80N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 200N으로 한번 또 돌려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힘만 가했죠. 10년이 지난 묵은 그 임플란트예요. 물론 상하기지만 그래도 뭐 10년 지났으니까 오스엠프션은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다시 200N 이상을 가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눈금은 200N이에요. 네, 저렇게 돌아가면 임플란트가 제거되거나 아니면 스크루가 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궁금하죠? 네,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제거가 안 되면은 크리스탈 부분을 조금 0.5mm 정도로 그 라운드 바로 이렇게 조금 한 1mm씩 제거하다 보면은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제거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된 다음에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드릴링을 하고 똑같은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넘어가서 네오 마스터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이 임플란트를 3개를 다시 심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임플란트 주변의 본이 굉장히 단단한 D1 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 드릴링을 하고서는 임플란트를 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드릴링을 하고 자, 이제 본 덴시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드릴링의 방법을 달리한다 그랬죠? 이렇게 본이 단단한 경우는 풀 드릴링을 하고 한번 드릴링 해봐서 본이 약하면 이걸 뭐 이렇게 컴팩션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제 네오 임플란트는 끝이 뾰족해서 셀프 컴팩션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릴링을 적게 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으면 본이 셀프 컴팩션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던 오스테오 액티브는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있으니까 한번 더블킬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친수성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든 임플란트를 전부 다 이런 친수성으로 해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실패는 없습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해서 실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패가 없다는 거는 이거가 이게 나쁘진 않다. 그러면서 주변의 탄소를 제거해 주거나 이제 SLA에 원래 있던 소수성을 제거해서 본셀을 빨리 달라붙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나쁘지는 않고 실제로 이게 스타디를 해보면은 본셀들이 빨리 달라붙는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3개를 다 심었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죠. 가운데도 임플란트를 이거는 이제
전부 다 IT를 심었어요. 저 경우가 좀 본이 좀 많이 버티컬로 녹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깊게 심는 경우에는 IT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만 와이드 넥을 썼고요. 나머지는 레귤러 넥으로 쓴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저 보시면은 적절하게 주변에 그냥 본을 조금 올려줘서 한번 플랩을 열었으니까 또 이제 본이 좀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을 이제 보강해 주는 정도로 저런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멤브레인을 뭐 굳이 쓰진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서브멀지 뭐 10뉴턴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서브멀지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넌 서브멀지 하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보여준 케이스는 뭐 이제 10년 후에 실패한 케이스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심는가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뭐 이런 케이스가 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 37번인데요. 본이 많이 이제 녹아서 이제 제거하고 심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하악의 7번은 이제 너브에 가까이 있고 싱글 루트에다가 너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다 녹아서 뭐 이렇게 지금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브가 지금 바로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는 바로 어렵고요. 저 경우는 충분히 큐리스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제거하고 소프트 제거하고 본을 채워놓고 뭐 멤브레인을 넣을 수도 있고 굳이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이 상태로 그냥 슈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을 기다렸죠. 물론 뭐 뼈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뼈를 썼냐는 건데 제가 리제나스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7번 정도는 뭐 가이드를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이제 플래닝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썼던 프리 가이드를 넣고 이게 매칭을 바로 시키죠. 이게 삼각형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둘, 세 점을 찍으면 이 세 점을 똑같이 하나, 둘, 세 개를 찍게 되면 그대로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너브도 이 너브를 이제 하악에는 꼭 너브를 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악을 그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임플란트가 자동으로 탁 이게 배열이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완벽히 되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 좀 조절을 좀 하는 거죠. 보시면은 7번인 경우에는 미지혈 쪽에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십자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핑크 컬러는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수직으로 잘라낸 그런 크로스 컷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옆면을 잘라서 임플란트의 이 버코링괄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 정도의 옆에 있는 시야를 보면서 좌우로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 대합치의 어느 부분이냐 보통은 대합치의 펑셔널 커스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바로 가이드를 할 때 환자가 물면은 보통 딱 말해서 CR로 바이트 물리지 못하고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물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이 미들라인을 보게 되면 약간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이제 하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칼 쪽으로. 왜냐면 버칼로 가 있으니까 제대로 오면 링구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오버 커렉션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얼 쪽을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치아와 평행하게 이렇게 대부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링구알 쪽에 이제, 미디얼 쪽을 붙이는 거고, 본이 이렇게 뭐 잘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본의 이 레벨에 어느 정도 맞추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본이 조금 형성이 안 돼도, 거기까지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디지털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보컬 쪽으로 가서 이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고, 링구알로 가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임플란트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면 이제 좀 새로운 이제 세계로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이제 실제로 심을 때는 굉장히 쉽게 심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받고 이제 이 옵셋인데 지금 새로 나온 이제 버전은 옵셋이 9mm, 뭐, 그 다음에 10.5, 11.5, 10, 11.5,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올리게끔 15mm까지 올리기도 하고, 아예 뭐 6mm, 5mm까지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샌디 드릴을 계산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하죠. 보통은 7번은 9mm로 낮춰갖고 입이 잘 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낮춰갖고, 해서 이제 9mm로 맞춰놓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부채꼴 모양이 뭐냐면, 이거 가공하는 그 영역인데, 가공한 영역을 좀 넓게 해놓고 길게 해놓으면 거기까지 막 깎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낮춰주고, 길이도 뭐 최대한 이게 좁혀주는 거를 하셔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핸드피스의 앵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이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구멍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물구멍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아직 안 깎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나중에 뭐, 가공이 된 다음에 버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시, 그 부분을 또 들어가서, 여기 좀 물구멍 만드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주수구인데, 이 주수구를, 우리가 그 핸드피스 갖다 놓게 되면 핸드피스의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 거기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조금 이게 방향을 잘못하게 되면은, 물이 좀 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다시 이제 다시 플래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이리게이션 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지금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는 치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치아가 보이면서 여기 돼 있죠. 자, 이제 보시면은, 자, 7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디오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급적이면 잘 보이게, 좀 찍으려 노력을 한 거고, 제일 먼저 플랩리스, 그러면 이제 펀칭을 써서 어느 정도 소프티슈를 제거를 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드릴, 포인트 드릴을 대고서 드릴링을 하는 거죠. 7mm 정도 드릴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윙하고 들어가면서 드릴링을 돌리지 말고 가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해야지, 되죠. 근데 뭐 이거를 맞추지도 않고 윙하고 들어가면, 주변에 무슨 이제, 레진이 이게 깎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제가 좀 보여주잖아요. 이거 딱 대고서,
네, 지금 여기 물구멍으로 물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물구멍으로 저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로 가이드 부분에서 이제 그 히팅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의 그 덴시티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링의 스텝을 한 단계 건너뛸 수도 있고, 마지막 드릴로 천천히 끝까지 한 번에 드릴링할 수도 있고, 이니셜 드릴링 한 다음에 마지막 드릴 써서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컨트롤만 한다면은 빠르게 드릴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물구멍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이드도 되고, 이 7번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브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단톡방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뭐 손상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가이드를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 버티컬리 이 오차는 거의 없다. 거의 뭐 0.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버커링걸로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플래닝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컬리는 전혀 어떤 그 오차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7번도 다시 IT를 썼는데, 이거 와이드를 쓸 때는 와이드내 그 구멍을 뚫었으면은 괜찮은데, 레귤러로 뚫은 경우는 가이드 없이 마지막은 그냥 임플란트를 그냥 씹는다. 그것도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본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플랩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랩을 이렇게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씩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약간 확인하면서 그쪽에 본그래프트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쪽 디스탈 쪽에 본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좀 오래 안 기다렸죠. 뭐 한 4개월이면은 완벽히 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경우에 좀 더 긁어내고 본을 채워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임플란트를, 일단 드릴링을 해놨으니까 임플란트를 뭐 심는 거는 그냥 가이드 없이도 심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저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가이드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건 좀 와이드 넥을 제가 써봤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깊이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가이드 쓴다 그러면은 깊이는 뭐 완벽히 조절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40N을 얻었어요. 뭐 정확히 우리가 플래닝 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힐링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디스탈 쪽에 이제 뼈를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저렇게 뭐 샐러드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시겠지만, 네, 뭐 까다롭게 보시는 이제 외과 선생님들 보시면 엉터리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클리니컬리 그게 뭐 큰 문제가 뭐 꼭 되지는 뭐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약간의 뭐 세미 플랩 정도 하고, 뭐 추천도 하지 않고 그냥 끝냈던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끝냈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심어줬어요. 제가 원래 플래닝 했던 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7번 쪽은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쓰는 것이 확실히 좋고, 안 그러면 DSR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미지알 쪽에 심어줘서 캔틸레버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 가이드가 이제 일반화되는 것이 사실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케이스는 14번부터 15, 6, 7이 브릿지가 되어 있는 케이스로서 많이 흔들리는 아주 시비어한 페리오돈탈 디지즈 환자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사이너스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완전히 녹았고요. 완전히 녹았고, 네. 뭐 이렇게 좀 사이너스 멤브레인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바로 할까요? 물론 이 아래도 지금 여기를 36번을 제거하고 이쪽에 봉그라프를 하면서 임플란트 다시 하나 더 심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비디오 스타디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는 치아를 이제 완전히 루트까지 완전히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아주 심하게 망가졌고, 주변이 아예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완전히 없는, 그래서 사이너스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저런 경우에 선생님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좀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프리저베이션 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까지 해놓고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소프트 티슈를 완벽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인시전을 할까요? 네, 리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시전을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미지알 쪽에 가지고 이렇게 여는 것보다 가급적이면은 파필레를 남겨놓고 제가 인시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스탈 쪽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좀 인시전을 조금 더 깊숙이 디스탈을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너덜너덜해요. 그래놀라 티슈가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사이너스가 보이고요. 저기 지금 사이너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있고, 완전히 7번, 6번 쪽은 거의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플레임 티슈는 제거를 하고, 레테럴 여기로 했죠. 이거는 SLA, LS 리머를 이용해서 중간짜리 하나 가지고 이제 그라프트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 되고, 여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까워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완전히 다 뚫지 않아도 이 정도만 와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자, 멤브레인을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거는 사이너스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럴 때 이런 작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게 금방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엘리베이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모든 거를 박리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작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만든 거고, 조금 멤브레인이 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잘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자, 벌써 개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다양하게 사이너스 월이 돼 있습니까? 근데 보컬 쪽은 잘 박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그쪽에 이제 아트레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컬 쪽은 열지 않고요. 그냥 바닥만 이렇게 여는 게 좋겠고요. 디스탈 쪽으로는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박리하는 거지, 막 박리해버리면 뼈가 뭐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디스탈에서 미지알 쪽으로 박리하는 그렇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이게 꼬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멍이 뚫리고 뭐 난리 났어요. 이제 뭐 다 이미 개통이 돼 있죠. 네, 좀 인내심을 천천히 이 바닥을 긁으면서 나가게 되면 이 본 매핑이라 그럴까요? 본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멤브레인이 왔다 갔다 이제 다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박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예. 자, 저 사이너스는 주로 디엠본 같은 그 합성고를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디스탈부터 뼈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디스탈의 뼈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어디다 뚫느냐? most anterior 쪽으로, 미지아 쪽으로 구멍을 뚫고 디스탈에 박리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리를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뭐 제가 박리를 조금 많이 했나 봐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채우다 보면 이게 다 차거든요. 이제 미지아 쪽도 집어넣고 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합성골은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 않아서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찼죠. 예. 이 정도 하고 이제는 그 발치와의 디펙트를 채워넣기 위해서 합성골과 휴먼본 두 개를 FDB에 섞어가지고 채워넣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치와 디펙트에다가 뼈를 채워넣는 거죠. 뭐 충분히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임 티슈는 좀 제거하면서 이제 수처를 좀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그 티타늄 메쉬 같은 거 쓰면은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픈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 쓰는 게 맞아요. 조금 이제 티슈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페리오스템을 이게 릴리징 해주는 릴리징 액션을 조금 하고 있고, 저걸 너무 또 즐기다 보면은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금씩 페리오스템만 탁탁 따내는 그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콜라겐 멤브레인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슈처를 하는 거고, 슈처는 이 텐저니스 슈처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 찍기 제일 어려운 게 이 슈처예요. 슈처는 아주 짜증나요. 비디오 찍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아주 단순한 슈처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인터럽티드 슈처를 보통 해주기도 하고, 뭐 에벌티드 슈처를 하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뭐 많이 당겨서 하는 거는 가급적이 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제가 이게 롱텀 케이스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아주 프레시하게 뭐 지난주에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결과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좀 플랩을 약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릴리징을 한 다음에 해주시고요. 뭐 약간 뭐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콜라겐 멤브레인은 크게 문제 없고요. 뼈가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열고서는 심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래프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드
리치 프리베이션 거는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는 뭐 이 정도는 뭐 한 얼마 기다리겠습니까? 적어도 한 뭐 7, 8개월은 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발치하고 하는 거라서 좀 티슈가 좀 너덜너덜하고요. 뭐 적절하게 좀 정성을 들이는 슈처를 좀 해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해줬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 뭐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약간의 오픈돼도 상관이 없다. 뭐 템포라리 어느 정도 해주는 선에서. 자, 제가 지금 오늘 네. 자, 요게 케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발치되고 플랩 열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디펙트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사이너스도 있고 디펙트가 있을 때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보다는 딜레이드로 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너스 부분을 그쪽에 아주 가깝게 밑에 있죠.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가장 앞쪽에 그런 식으로 LS 리모가 있으면 거기 그 디스크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서서히 밀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프팅을 하고, 그래프도 너무 많이 채워넣지 말고 적절하게 채워넣는데 내가 박리를 많이 하게 되면 뼈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리제나스와 DM본을 같이 섞어서 넣고 이제 콜라가이드라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그 다음에 이렇게 슈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프트가 여기가 지금 septum이 이렇게 있는데 septum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그래프트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내려와요. 조금 내려와서 조금 이게 댄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자 여기 지금 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이 뼈들이 뭐 가운데에 이제 본 브릿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본을 형성시켜 나가게 될 건데 뭐 완벽하게 뼈가 뭐 이렇게 확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멤브레인 썼죠. 제가 어떤 그 텐팅을 쓴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인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좀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저희가 이거를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뭐 한 달, 두 달 후에 그때 열어서 똑같이 또 뼈 이식을 하고 닫아주면 소프티쉬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쉽겠죠. 네, 그게 좀 쉽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발치하고 바로 하는 경우라서 조금 이제 소프티쉬 매니지먼트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루틴하게 요즘에 하는 그런 수식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뭐 완벽하게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완벽한 것보다는 뭐 그냥 적절하게 하자 하는 주의로 제가 가고 있고요. 뭐 이제 좀 뭐 CT명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막 크게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뼈가 안 되면 한 번 더 하지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뭐 고개를 막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4개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3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에 준비했던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가 이거를 조금 더 준비해서 이제 과거부터 했던 거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계속 연결되는 그런 수식들 하고 있는 걸 아실 거고요. 여러 개 이제 좀 더 다양해지는 것도 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